3월 31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두 번째 뉴스는 장동혁과 이준석의 만남, 장동혁과 이준석의 회동을 통해 본 이 선거연대 전망입니다. 저는 장석연대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본격적인 선거연대로까지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의 이 그 내부 분란, 내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지율도 막 계속 날개 없는 새처럼 떨어졌었죠. 지지율이 계속 추락을 했었고, 그러다가 지금 뭐 MBS 기준은 17%까지 떨어졌고, 갤럽도 18%, 19%인가요? 18까지 떨어졌었다가 이제 MBS는 1%포인트 지난주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 뭐 미미한 수준이고, 그거는 이제 그 전화 면접 조사일 경우에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ARS 자동응답 조사를 하는 리얼미터 경우에는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수 응답층은 이제 전화 면접으로 하면 뭔가 감시받는 것 같고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서 이제 응답을 좀 하기를 기피하죠. 탄핵당한 정당을 내가 지지한다라는 얘기하기가 좀 무한하니까 그 응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론조사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ARS는 조금 부담이 덜하니까 조금 응답률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RS에도 보수층의 응답률은 소위 진보 지지층의 응답률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새는 보정 없이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수 지지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이 이제 낮게 나오는 현실이거든요.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30% 이하로 28%까지 떨어졌죠, 지지난주. 그러다가 최근 조사, 일주 뒤인 지난 월요일 조사에서 다시 31%인가로 회복을 했습니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지율이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지난달 지지는 이게 벌써 한 꽤 됐네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단식에 돌입했을 때, 그때 미국에서 그거 귀국을 해서 장동혁 대표의 단식장에 가서 이준석과 장동혁 손을 맞잡고 우리가 특검 연대를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이 보였는데, 그때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게 단식장 방문, 그리고 이제 단식 농성을 푼 것을 보고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대표가 조금 심경이 틀어졌죠. 그래서 그 뒤로 지금까지 약간 싸늘한 관계였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된 거는 꽤 오랜만의 일인 것 같습니다. 뭐 점심을 먹은 거는 한 1년 만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저께입니다. 어저께 30일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오찬회동을 했습니다. 야당 폭주에 대한 서로의 이게 우려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와 있고요. 저도 전화 취재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게 원래 27일 날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만나서 장동혁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우리 한번 그래도 선거 앞두고 뭔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그 논의를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선뜻 그렇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3일 뒤인 어저께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대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경제에 대한 이제 관심과 우려를 나눴다는 대목인데요.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해서는 뭐 아주 격한 공감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환율, 고유가,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민생의 어려움, 옛날 같으면 이제 민생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나눴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별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연결돼서 결국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재명 정권은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에 입각을 해서 쉽게 얘기하면 현금 살포로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번에 추경이 뭐 수십조 원이 이제 편성이 또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거 현금 살포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돈만 퍼주고 현금성 지원만 해주면 국가 부채는 늘어나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국민은 마비된다.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자꾸만 기름값 올랐다고 기름값 보전해 준다고 1인당 60만 원씩 보전해주고, 그것도 선거 앞두고 2달 앞두고.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2020년 코로나가 막 터지고 나서 2020년 4월달 21대 총선을 앞두고 나서, 야, 이건 누가 보더라도 소위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의 악재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선거에서 이기겠다라고 했던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선거 한 달 앞두고,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가 본격화 시작하는 게 3월부터 시작을 됐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 지원금을 주죠. 30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1인당 지원금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4월달 선거를 치는 거예요. 한 달 뒤에. 그래서 투표장 갔을 때 누구든 간에 투표를 하려고 했을 때 서로 그것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 할지라도, 네, 또는 60, 70대 아니면은 20대 청년 지지층이라 할지라도 딱 투표를 하려고 하는 순간, 야, 그래도 내 주머니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꽂아준 데가 어디지? 문재인 정권 아니야? 문재인 찍어줘야지. 이래가지고 민주당을 찍어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투표장 다녀와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 민주당이 180여 석, 그부터 우당 포함해서 190석 가까운 그 지지를 얻어냈죠. 뭐 압도적인 다수를 만들어내죠. 이게 현금 살포의 힘이에요. 이 마약과 같은 거거든요. 예,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 마침 뭐 잘 됐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래, 이 기화, 이거를 기화로 돈 좀 뿌리자. 지금 뭐 이란 전쟁, 중동 전쟁 일어나고 유가 춤추고 출렁이고 유가 오르고 환율 막 오르고 물가 오르는데, 이때 뭐 돈 좀 뿌리면 아무래도 명분도 있고 그러면 또 2달 뒤 선거 우리한테 또 유리하게 돌아갈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현금 살포,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우려를 나눴다는 얘기죠. 특히 이런 것들을 과 함께 사실은 시장 경제에 가장 경계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정부의 시장 개입, 특히 가격 개입입니다. 예, 가격은 보이지 않는 손, 인비저블 핸드라고 하는, 예, 그걸 통해서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경제 시간에 대학교 또 많이 배우신 용어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시장이 통제되고 가격이 정해지고, 예, 시장 자유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거는. 근데 여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다 못해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간간히 개입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시장의 실패를, 이게 정부 개입하는 걸 넘어서서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고, 야, 이거 최고가 가격 1,800원으로 묶어놔, 기름값. 그럼 뭐 불과 며칠 만에 뭐 감당 못하고 풀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1,900원, 2,000원 막 2,000원 이상 나타나고 있잖아요, 기름값 리터당. 이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정말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의 위배다라고 하는 내 의견을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두 대표가 정말 나눌 만한 나눌 얘기했고, 정말 적시에 중요한 얘기를 공감을 했다, 연대를 했다, 공유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한 우려, 공감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죠. 입법 폭주, 여권의 폭정, 예, 다수의 폭정입니다. 이런 문제, 예. 공소처 법이라든가 아니면 중수처, 이런 법안, 그래서 검찰 개혁, 검찰을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그냥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넘겨주는 식의 이런 식의 법안 통과라든가, 또 사법 3법 개혁이란 이름으로 저지르고 있는 계약들,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소수의 무력감을 좀 느끼는데, 여당이 저렇게 입법 폭주를 하는 거 우리가 수수방관할 수가 없다. 더 이상 우리가 좌심할 수만은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깊이 있게 나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동혁 대표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수 진영의 미래를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예, 연대를 제안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정부 견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언제든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게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고받는 워딩이, 장동혁 대표가 보수 진영의 미래를 위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합시다. 예, 개혁신당도 보수고 우리도 보수인데 지금 보수가 소수로서 힘이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연대를 해서 저 폭주 정권을 우리가 좀 맞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그죠? 예, 선거를 앞두고라고 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명분과 타이밍이죠, 정치는. 명분은 여당의 폭주, 여권의 폭주를 제어해야 된다. 네, 타이밍은 선거를 앞둔 시점.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그렇습니다. 정부 견제에 대해서 늘 국민의힘과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대가 저는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동혁과 이준석 간의 장석 연대가 이미 시작이 됐다. 왜? 정부의 폭주, 다수의 폭정 제어하고 민생고를 회복하고 해결하고
그다음에 또 양당이 지금 이렇게 눌려있던 지지율을 회복해서 선거에 잘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정부의 따끔한 맛을 이 정권을 혼내주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기 위해서 연대가 시작됐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사실 최근 들어와서 뭔가 이게 참 바닥까지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며칠 전부터는 방송 출연을 매일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방문을 지금 알게 모르게 소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경기도 주변 인근 주변을 방문해서 월세난 청년들의 월세난, 지금 월세 전월세 이게 사실은 막 꿈틀꿈틀대죠. 밑에서 막 날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 현장을 방문했고요. 오늘은 이제 국회 본회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내일은 4월 1일 부동산 특별위원회 부동산 특위가 또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 다음날 4월 2일은 수도권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있고요. 이게 아마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3일 제주 4.3 해서 제주를 방문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현장을 방문하고 가장 저희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은 장동혁 대표가 하루에 최소한 2건씩의 대여 투쟁 메시지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3월 30일 계속 내고 있죠. 검찰 수사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문제에 관련해서 비판하는 내용이 3월 30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검찰개혁 검사들의 이렇게 줄사퇴 문제에 대해서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사들의 검란 줄사퇴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또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저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장동혁 대표가 메시지의 방향을 2가지로 정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이재명 정권의 이 경제 문제, 특히 이제 이 현금 살포 정책에 이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서 경고하면서 소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제 대책, 민생 대책이 뭔지 비전을 제시하는 문제. 이 2가지라고 저는 이제 들었어요. 며칠 전에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 2가지에 집중을 해서 이재명 정권의 정치적으로는 도덕성을, 정치 사회적으로는 도덕성을 공격하고,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이 그래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 정책 대안을 내놓는 이런 쪽으로 계속 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1일 2건 이상씩 내놓는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최대 관심은 결국 이 장석연대, 장동혁 이준석 연대가 어디까지 갈 거냐입니다. 이미 저는 대여 투쟁 연대를 시작했다고 보고요. 이 대여 투쟁 연대를 통해서 이제 정책 연대로 4월 초에 정책 연대를 이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정책을 같이 공동 정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정책 연대를 하면 그다음엔 선거입니다. 선거 앞두고 선거 연대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게 국민의 요구일진데, 유권자 지지자들의 요구일진데, 이거를 이준석 대표도 이걸 뿌리칠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 연대하고, 좋기로는 경기도지사에 이준석 당대표가 나 경기도지사 나간다. 국민의힘이 그 경기도지사 내지 않고 전략 공천해주도록 하고, 이래가지고 뭐 이준석 대 추미애가 되든 이준석 대 김동윤이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는 구도니까 만들어가는 이런 식의까지 선거연대를 하고, 그리고 이기고 나서는 이제 통치연대를 같이 넘어가는 이런 식의 연대로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연대로까지 가게 될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